자, 세 번째 대단원 경우의 수입니다. 우리 공통수학 1에는 총 4개의 대단원이 있는데요. 1, 2단원이 조금 양이 많았지. 그죠? 굉장히 많았다면 3단원에서 배우는 경우의 수랑 대단원 4에서 배우는 행렬은 양이 굉장히 1, 2단원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어요. 부담이 좀 덜 할 거야, 그래도. 그 중에 세 번째 대단원이 경우의 수. 첫 번째 주제, 경우의 수라고 써있죠. 자, 일단은 용어 정리부터 하고 넘어가자.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해왔던 건데요. 경우의 수는. 중2 때 배웠어. 중2 때 경우의 수랑 확률이라고 하는 걸 배우면서 이 용어들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일단 사건과 경우의 수라고 나와 있는데 사건은 어떤 실험이나 관찰, 이걸 우리는 시행이라고 하거든. 시행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는 결과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밑에 보기를 보면은 주사위 한 개를 던졌다. 이게 시행이야. 시행. 그로 인해서 나오는 결과, 홀수의 눈이 나왔대요. 그 결과물을 우리는 사건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그 사건에서 이 사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경우의 가지수를 경우의 수라고 합니다. 우리 주사위를 던졌을 때 1, 2, 3, 4, 5, 6 중 사건 홀수를 만족시키려면 1, 3, 5 셋 중에 하나, 그러니까 총 3가지가 되는 것이고 이 가지수를 우리는 경우의 수라고 한다. 자, 밑에도 나오는 용어들이니까 한번 볼까요? 수용도라고 하는 건 그 사건이 일어나는 모든 경우를 이렇게 나뭇가지 모양으로 일일이 다 세주는 거를 수용도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A, B, C를 일렬로 나열한다. 맨 앞에 A, 그 다음 B가 왔대. 그럼 맨 마지막은 C. 만약에 중간에 C가 왔대. 맨 마지막에 B.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일이 세주는 이 가지수를 그림으로 표현한 걸 수용도라고 한다. 자, 순서쌍이라고 하는 것은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를 순서대로 짝지어 만든 쌍이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A, B, C를 일렬로 나열할 때 A, B, C 여기 한 쌍이다. 혹은 A, C, B, A, C, B 이렇게 한 쌍이다.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주사위 2개를 던졌대요. 그랬을 때 나오는 모든 결과물들을 순서쌍으로 표현하면 주사위 A, 주사위 B라고 했을 때 주사위 A에서 1이 나오고 주사위 B에서 1이 나오고, 주사위 A에서 1이 나오고 주사위 B에서 2가 나오고, 땡땡땡 1, 6. 자, 이게 한 쌍이죠. 하나의 결과물이잖아. 1, 1. 이걸 우리는 순서쌍이라고 한다. 그럼 2, 1도 있을 거고 2, 6 쭉 가다가 6, 1, 6, 6도 있을 거 아니야. 일일이 다 세보면 36가지의 결과물들을 순서쌍으로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A가 1이 나왔다, B가 1이 나왔다가 각각의 사건이 아니라 그냥 주사위 2개를 던졌으니까 그 결과물은 둘 다 일어나야 되잖아. A가 1이 나오고 B가 1이 나왔다 자체가 한 쌍의 결과물이고, 그를 표현한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순서쌍이라고 부른다. 자, 그래서 보통 경우의 수 문제는 시행이 나오고 사건이 나와요. 그 사건은 보통 대문자로 이름을 붙여주는데 그에 따른 경우의 수를 구해봐라. 자, 근데 이 사건이 하나가 나오면 다행인데 2개 이상, 그러니까 사건 A도 나오고 사건 B도 나오고 뭐 사건 C도 나오고 하는 경우가 있을 거야.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를 배울 건데, 일단 사건 2개가 나왔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두 사건 A, B가 여기선 설명을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라고 표현을 하고 그때는 더해준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좀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죠.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 또는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를 생각을 해보자고. 일단 시행이 나오고 구조는 이런 구조야. 사건 A 또는 사건 B가 나왔다. 그에 따른 경우의 수를 구해보세요. 그때는 사건 A 따로 B 따로 구한 다음에 더한대. 또는 이거든. 또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엄마가 저기 슈퍼준 가서 밀가루 좀 사오래요. 밀가루 없으면 부침가루 사오래. 그러니까 밀가루 또는 부침가루를 사오는 거지. 그죠? 만약에 밀가루만 사왔어. 그래도 되나요? 괜찮죠? 만약에 부침가루만 사왔어. 부침가루만. 밀가루가 없어서. 그래도 엄마한테 혼나진 않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사가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선생님 이거를 병렬 구조라고 하거든. 또는이라고 연결되어 있는 걸 병렬 구조다. 그러니까 사건 A만 봤을 때도 완벽한 문장이고 사건 B만 봤을 때도 완벽한 문장이야. 쉽게 말해서 사건 A만 내가 진행을 해도 엄마한테 안 혼나요. 사건 B만 진행해도 엄마한테 안 혼나요. 그때 우리는 더한다. 또는 자,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보죠. 우리가 밥을 먹으러 갔어. 한식의 메뉴가 3가지. 뭐 양식, 뭐 돈가스, 스파게티, 뭐 이런 것들 4개가 있었대요. 메뉴를 고르는 방법은 메뉴를 하나 고를 거야. 하나. 한식 또는 양식이니까 한식만 시켰다. 가능하죠. 양식을 시켰다. 가능하잖아. 그러니까 따로따로 독립적으로 봤을 때 문장이 완벽한 문장이 될 때를 우리는 병렬 구조라고 합니다. 한식을 시켰다. 완벽한 문장이잖아. 나는 가게에 가서 양식을 시켰다. 그래도 되죠. 그때는 한식 3가지 중에 하나, 양식은 4가지가 있으니까 총 7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면 되죠. 7가지 3이랑 4를 더하면 된다.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그래서 또는이라고 보통 나오는데 병렬 구조일 때는 2개의 사건을 각각 구한 다음에 더하면 된다. 자, 그런데 주의사항이 있어. 주의하자. 사건 A랑 사건 B가 이렇게 있단 말이야. 사건 A가 요만큼 있고 사건 B가 요만큼 있었어. 그러면 가지수를 그냥 세요. 여기에 만약에 7개, 8개면 7 더하기 8이다 라고 구해주면 되는데 만약에 사건 B랑 사건 A가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자, 이런 거야. 어떤 반에 20명이 있었대요. 20명. 어떤 영화의 장르를 좋아하냐를 조사를 하고 있는데 뭐 스릴러 좋아하는 사람 20명. 20명? 뭐 15명. 그다음에 뭐 로맨스 좋아하는 사람 조사해봤더니 10명이었대. 10명. 근데 더하면은 25명이잖아. 반에 20명인데. 그러니까 두 영화 모두 안 좋아하는 사람 없다라고 가정을 해볼게. 스릴러, 로맨스. 이 바깥쪽은 없는 거야. 그럼 요 안에 10명이 있고 15명? 요 안에 10명이 있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겹치는 부분에 5명이 있어야 여기 15명, 그 다음에 로맨스 10명 이렇게 되는 거지. 총 합해서 20명. 내가 원하는 건 20명인데 15랑 10을 더하면 25명이죠. 그럼 이 20명이 되기 위해서는 요 부분, 겹치는 부분을 한 번은 어떻게 해줘야 된다? 빼줘야 된다. 뭐 우리 공통사 2에서 배울 거지만
우리 의사소통을 위해서 미리 좀 씁시다. 이거를 우리는 교집합 부분이다 라고 부를 거예요. 교집합. 자, 그래서 합의 법칙을 할 때는 주의하자. 사건 A랑 사건 B를 더하면 되는데요. 만약에 이 교집합 부분이 있으면 교집합 부분을 한 번은 어떻게 해줘야 된다? 빼줘야 된다. 주의할 거 한 가지. 자, 그 다음에 자, 예를 들어서 또 볼까요? 자, 1부터 20까지의 자연수가 적혀져 있는 20개의 공 중에서 한 개 공을 꺼낼 때 1번 4의 배수 또는 7의 배수. 4의 배수는 뭐가 있죠? 4의 배수는 4, 8, 12, 16, 20. 7의 배수는 뭐가 있죠? 7, 14. 두 개가 있죠? 또는 4의 배수여도 되고 7의 배수여도 되는 거야. 공을 딱 하나 꺼냈는데 그 공이 4의 배수여도 되고 7의 배수여도 되는 거지. 되죠? 독립적으로 봤을 때 완벽한 문장이잖아. 4의 배수다. 완벽한 문장이죠? 7의 배수다. 완벽한 문장이죠. 그때 그리고 또 또는으로 연결도 돼 있고. 교집합이 있나요? 겹치는 거 없죠? 그래서 5 더하기 2를 계산해주면 정답이 나오겠지. 자, 2번 소수. 소수가 뭐야? 소수가 약수가 1과 자신밖에 없는 숫자 자연수를 우린 소수라고 부르죠. 예컨대 2, 3, 5 이런 것들. 20가지의 소수들을 쭉 써볼까? 11, 13, 17, 19 세보니까 8가지. 그 다음에 짝수. 짝수야 뭐 2, 4, 땡땡땡 20 10가지죠. 근데 이 중에서 겹치는 게 있어. 2는 소수 중에 유일한 짝수거든. 그러니까 2가 겹치지. 그래서 정답은 8과 10을 더한다. 만약에 교집합이 있으면 빼줘야 되는데 교집합 겹치는 게 한 가지죠. 그래서 8 더하기 10 빼기 1을 계산한 17가지 17가지가 정답이었다. 자, 그 다음에 곱의 법칙이 나옵니다. 구조는 아까랑 비슷한데 시행이 나오고 사건 A 그리고 AND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에 대해서는 경우의 수를 구할 때 우리 곱해준대요. 이건 또 무슨 의미야? 아까는 더했는데 지금은 곱해준대. 그리고 선생님 이거를 직렬구조라고 하거든. 직렬구조. 엄마가 저기 슈퍼 가서 과자랑 그리고 아이스크림을 사오래요. 둘 다 먹고 싶은가 봐. 근데 나는 슈퍼에 가서 과자를 사왔다. 말이 돼요? 엄마한테 혼나지. 엄마가 둘 다 사오라고 그랬는데. 나는 슈퍼에 가서 아이스크림을 사왔다. 아이스크림만 사왔다. 엄청 혼나겠지. 과자도 사와야 되는데. 이렇게 둘 중 하나만 내가 시행을 했을 때 엄마한테 혼난다. 그러면 곱의 법칙이요. 다시 역으로 말하면 둘 다 무조건 해야 될 때 직렬구조. 얘도 해야 되고 그리고 얘도 한 다음에 문장을 완성시켜야 처음부터 끝까지가 완벽한 문장이 될 때, 즉 직렬구조일 때는 요 경우의 수랑 요 경우의 수를 어떻게 한다? 곱한다. 그 초등학교 때 뭐 이런 건 게임 안 해봤나? 특히 여학생분들 옷 입히기 게임. 위에 옷과 아래 옷 입히기. 위에 옷이 5가지가 있어요. 아래 옷이 3가지가 있고. 그럼 위에 옷 입히고 아래 옷 입히고. 엔드. 나는 요 캐릭터에 상의를 입혔다. 상의만 입혔다. 말이 안 되지. 어떻게 상의만 입고 밖에 나갈 수 있겠어? 하의도 입어야 완벽한 문장이 되죠. 상의도 입고 그리고 하의도 입는다. 직렬구조죠. 그때 5랑 3을 어떻게 준다? 곱해준다. 중학교 때 이런 문제도 풀어봤을 거야. 자, 학교에서 수업이 끝난 후
도서관에 갔다가 집으로 가는 길이 두 개가 있대요. 그럼 나는 학교에서 도서관으로 간다. 그리고 도서관에서 집으로 간다. 학교에서 도서관으로 갔다? 도서관에서 잘 거야? 그건 아니잖아.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죠? 그러니까 1, 2, 3, 4, 5번 길이라고 하면 1, 4, 1, 5, 2, 5 순서상으로 표현해보는 거야. 2, 4, 2, 5, 3, 4, 3, 5 이렇게 6가지 경우가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3가지, 2가지를 뭐 해야 6이 나와? 곱해야 6이 나오는 거지. 이 가셨죠? 근데 이때도 좀 주의사항이 있어. 주의. 사건 A랑 사건 B가 있는데 그리고로 연결돼 있대. 근데 앞에 나오는 사건 때문에 이 뒤에 나오는 사건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사건 때문에 이 뒤에 나오는 사건이 영향을 받냐 안 받냐를 항상 주의해 가면서 문제를 풀어야 돼. 얘 먼저 진행하고 얘를 세줄게요. 자, 예를 들어 주머니에 1, 2, 3, 4, 5 5개의 공이 있었대요. 2개의 공을 꺼내자. 2개의 공을 연달아 꺼내볼게요. 첫 번째 꺼낸 공을 A, 두 번째 꺼낸 공을 B라고 합시다. 자,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꺼낸 공을 다시 넣어볼게. 좀 어려운 말로 복원이라고 하는데 복원. 공을 하나 꺼낸 다음에 그 공을 확인하고 다시 집어넣고 그 다음 다시 꺼내는 거야. 그럼 처음 꺼낼 때도 5개. 그 공을 다시 집어넣었으니까 두 번째 꺼낼 때도 5개. 그래서 곱해서 25개가 되는데 좀 어려운 말로 비복원 조건이 나올 수도 있거든. 꺼낸 공을 다시 집어넣지 않는, 그냥 버리는 거야. 그냥 꺼낸 다음에. 그러니까 처음에는 5개인데 만약에 1을 뽑았어. 그 1을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몇 개가 돼버려? 4개가 돼버리죠. 두 번째 꺼낼 때 4가지 해서 20가지다. 이 결과가 완전 달라진다고. 그래서 앞에 나오는 사건이 이 뒤에 영향을 안 줄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으니까 그거에 항상 염두에 두면서 뒷사건의 경우의 수를 세야 된다. 주의해야 될 것 한 가지 설명해 드렸어요. 자, 예를 들어 한 개 주사위를 2번 던질 때 첫 번째 나오는 수가 짝수. 그러니까 A 주사위에서 짝수. 그리고 두 번째 B라고 할게. 두 번째는 6의 약수. 짝수는 2, 4, 6 3개가 있죠. 6의 약수는 1, 2, 3, 6 1, 2, 3, 6 4개가 있죠. 3, 4를 그리고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 곱해줘야 돼. 그러니까 이런 구조야. A가 만약에 2가 나왔으면 B가 1이 나올 수도 있고 2가 나올 수도 있고 3이 나올 수도 있고 6이 나올 수도 있겠지. 이거를 수영도로 한번 표현해볼게. A가 2가 나왔어. B는 1, 2, 3, 6 되나요? 4가 나와도 1, 2, 3, 6 6이 나와도 1, 2, 3, 6 그러니까 4개, 4개, 4개 4 더하기 4 더하기 3인데 이거나 3 곱하기 4나 어때? 똑같죠? 그래서 3 곱하기 4 이게 바로 곱의 법칙이다. 자, 필수 1번 봅시다. 1부터 100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100장의 카드 중 한 장을 뽑을 때 1번 12의 배수 또는 13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를 보래요. 자, 12의 배수 갔다 올게. 여기다 쓸게. 12, 24, 땡땡땡, 96 8가지죠? 그 다음 13의 배수 13, 26, 39 어디까지야? 91까지인가요? 7가지. 겹치는 건 없죠. 12의 배수이면서 13의 배수, 즉 12랑 13의 공배수는
12, 13을 곱하면 100을 넘어가 버리잖아. 그러니까 100가지 중에 12, 13에 공배수가 없다고. 겹치는 게 없으니까 8과 7을 더해서 그냥 15다가 정답이 되는 거고. 2번. 자, 2번 2의 배수랑 5의 배수가 적힌 카드가 나오는 경우. 야, 이거는 좀 상황이 달라. 교집합이 있을 것 같아요. 2의 배수 2, 4, 땡땡땡 100. 5의 배수 5, 10, 땡땡땡 100. 딱 봐도 교집합이 있잖아. 교집합은 뭐냐? 교집합은 2의 배수이면서 5의 배수인 10의 배수. 그럼 2의 배수가 50개였고 5의 배수는 20개고 교집합이 10개다? 그럼 50과 20을 더한 다음에 교집합을 빼주면 60까지가 정답이 되겠지. 되나요? 자, 그 다음에 3번. 100과 서로 소인수가 100과 서로 소인수가 야, 100이랑 서로 소이려면 봐봐. 100이 소인수분해 해보면 2 곱하기 2 곱하기 5 곱하기 5거든. 그러니까 결국에는 2의 배수 2의 배수이면 안 되지. 그죠? 그러니까 5의 배수여도 서로소가 아니야. 그러니까 5의 배수이면 안 돼. 예를 들어 3은 100과 서로소죠. 2의 배수도 아니고 5의 배수도 아니니까. 근데 12는 100이랑 이거는 괜찮은데 얘는 안 돼. 그죠? 서로소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 3 같은 서로소가 몇 개냐를 세는 건데, 근데 역으로 서로소가 그러니까 100과 서로소인 게 있고 서로소가 아닌 게 있잖아. 그러니까 두 개 더했을 때 1부터 100까지니까 100개거든. 100개. 이 두 개를 더했을 때 차라리 얘를 세는 것보다는 얘를 세는 게 빠르다고. 얘 아닌 것들. 얘가 뭐예요? 2의 배수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인 것들이지. 2의 배수이거나 5의 배수면 서로소가 아니잖아. 근데 그걸 2번에서 구해놨다고. 60까지라고. 그럼 서로소인 것들은 역으로 생각해봐. 몇 가지? 40가지일 수밖에 없는 거죠. 두 개 더해서 100가지가 되는 거지. 되겠죠? 역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100과 서로소인 거, 100과 서로소가 아닌 거, 두 개 더했을 때 100개인데 서로소가 아닌 거, 서로소가 아닌 거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인 걸 2번 문제에서 60개라고 세놨으니까 3번 정답은 몇 개다? 40개다. 자, 필수 2번 문제로 갑니다. 방정식이 하나 나와 있고 순서쌍의 개수를 구해라. 그러니까 순서쌍 요거 하나가 한 가지라고 보면 돼요. 자, x 요거는 케이스를 좀 쪼갤 건데 케이스 쪼갤 때는 웬만하면 겹치는 게 교집합이 없도록 케이스를 쪼개는 게 좋아. 케이스가 여러 가지인데 뭐 1번, 2번, 3번 이렇게 교집합들이 있으면 난리 나죠. 세기가 너무 어려워. 케이스를 쪼갤 때 교집합이 이런 식으로 없도록 웬만하면 케이스를 나누어 주자. 자, 그 다음에 빠뜨리는 게 있으면 안 돼요. 정답은 세 가지 케이스인데 내가 모르고 두 가지 케이스만 셌어. 그럼 무조건 틀리죠. 빠뜨리는 게 없도록 잘 챙겨주자. 자, 이 문제는 Z를 주인공으로 삼아서 케이스를 쪼개볼게. 왜냐하면 개수가 큰 게 아무래도 케이스가 적어질 것 같거든. 개수가 1인 것보단 3인 게. 해보죠. 첫 번째로 Z가 1이라고 가정을 해볼게. 1. 그럼 x 더하기 2y가 여기다 1 집어넣어 3이잖아. 넘어가면 8이 되죠. 8. 자, z가 1이야. y도 만약에 1이야. 얘가 2죠. 그럼 x는 6이면 된다. z가 1, y가 2면 4다. 만약에 y가 3이면 2다.
y가 4가 돼버리면 자연수란 조건이 있으니까 그죠? 안 되죠. 끝. 몇 가지? 세 가지. 그러니까 순서상 하나가 한 가지가 되는 거예요. 두 가지, 세 가지. 자, 두 번째 케이스. z가 2일 때는 x 더하기 2y가 여기다가 2를 집어넣으면 넘어가서 5이면 되나요? 2다. 만약에 y가 1이면 3이면 되고요. y가 2면 1이면 되죠. y가 3이면 말이 안 되죠. x가 음수가 돼버리니까. z가 3이면 2이면 됩니다. 근데 야, 이건 말이 안 되네. y가 1이어도 0, 자연수가 아니잖아. 그래서 3번 케이스 배제. 사실상 두 가지 케이스였다. 이 두 가지죠. 그래서 3이랑 2를 더하면 되겠지. 세 가지, 두 가지를. 그래서 총 5가지가 정답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3번. 자, 10의 자리는 홀수, 1의 자리는 소수인 두 자리의 자연수. 자, 10의 자리 결정하고, 그리고 1의 자리 결정하면 되겠지. 10의 자리는 들어갈 수 있는 게 5가지. 1, 3, 5, 7, 9. 1의 자리는 소수. 2, 3, 5, 7, 9. 5가지. 10의 자리만 결정하면 안 되죠. 1의 자리만 결정해도 안 되죠. 둘 다 해줘야 직렬구조. 완벽한 문장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뭐 해준다? 곱해준다. 여기 미안. 9는 소수가 아니죠? 4가지. 큰일 날 뻔했네요. 4가지. 그래서 5, 4, 20까지다. 자, 약수의 개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약수의 개수. 이거는 중학교 1학년 때 사실 했던 건데 이거 복습해야 되나? 이런 거였거든. 24 소인수분해 2세제곱 3의 1제곱. 자, 2의 세제곱은 8이죠? 8. 8의 약수는 1, 2, 4, 8. 3의 약수는 1과 3. 여기 표를 만들어 줄 건데 곱해 주는 거야. 1, 1은 1, 1, 3, 3 이런 식으로 2, 6, 4, 1은 4, 4, 3, 12, 8, 24. 이것들을 우리는 약수들이라고 부르지. 약수들. 그래서 약수의 개수는 이렇게 가로줄 2개, 세로줄 4개, 2, 4, 8가지다. 그래서 이러한 팁이 있었죠? 여기에 1을 더해서 4, 여기에 1을 더해서 2, 4 곱하기 2는 8이다. 이런 식으로. 됐나요? 양의 약수 구하는 방법은 소인수분해를 한 다음에 이 차수들의 1을 더해서 뭐 해주면 된다? 곱해주면 된다. 360은 소인수분해를 해보면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의 1제곱이에요. 차수들 3이 1에 1씩을 더해서 어떻게 해준다? 곱해주면 양의 약수의 개수가 나올 것이다. 여기까지 괜찮죠? 근데 이거는 표로 만들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 8의 약수는 1, 2, 4, 8. 9죠? 1, 3, 9. 이거 5죠? 1, 5. 이 4개 중에 한 개를 선택해. 예를 들어 4. 그 다음에 이 3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 예를 들어 1. 마지막 하나 선택해. 5. 그래서 이 선택한 하나를 곱하면 20. 20은 360의 약수다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들 중 골라요. 4가지. 골라요. 3가지. 골라요. 2가지. 4 곱하기 3 곱하기 2에서 총 24개의 양의 약수가 있을 것이다. 자, 그 다음에 2번 360과 540의 공약수라고 했거든. 공약수. 공통인 약수에 뭐를 물어봤다? 개수를 물어봤다.
그러면 공약수는 뭐냐? 최대, 이 두 숫자의 최대 공약수의 약수들이었거든. 예를 들어 24랑 뭐를 볼까요? 36을 볼까요? 자, 24는 아까도 봤듯이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1제곱. 자, 36은 2의 제곱 3의 제곱. 최대 공약수는 최대 공약수 여기서 작은 거 3이자가 2가 작아 2가 작죠? 2의 제곱. 여기선 하나가 적어 2가 적어 1이 적죠? 그래서 4, 3, 12가 최대 공약수다. 그럼 12의 공약수는 뭐냐? 12의 약수는 뭐냐? 1, 2, 3, 4, 6, 10이죠? 얘네들이 24랑 36의 공약수다. 중1 때 배웠던 거죠? 자, 숫자가 좀 커졌을 뿐이야. 공약수의 개수를 구해라. 최대 공약수를 일단 구해야 되겠다. 360과 540. 360은 요거였고 540 소인수분해 해볼까? 왠지 3이 더 땡기는데. 그러면 540은 2가 2개 3이 3개 5가 하나. 자, 최대 공약수를 구해볼게요. 최대 공약수는 얘랑 얘 중에 더 적은 거 2개가 더 적죠? 3은 얘가 더 적죠? 5는 똑같으니까 하나. 그럼 4, 9, 5를 곱해주면 되나요? 그래서 180이 최대 공약수였다. 그럼 이제 180 최대 공약수의 약수니까 180 소인수분해. 자, 180은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의 1제곱이다. 그럼 이거 약수니까 3 곱하기 하나씩 더하는 거야. 3 곱하기 2 해서 정답 18가지였다. 이해가셨죠? 자, 그 다음에 필수 5번 봅시다. 자, A에서 A, B, C, D를 연결하는 도로들인데 1번 A 도시에서 B 도시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해보십시오. 케이스를 쪼갤게. A에서 C로 갔다가 B로 가도 되고, 또는 두 번째 케이스 A에서 D로 갔다가 B로 가도 되죠. 그러니까 A에서 C로 가는 경우가 3가지, C에서 B가 3가지. 나는 최종적으로 B까지 도착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직렬구조야, 직렬구조. 요것만 해도 안 되고 요것만 해도 안 되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야 되는 직렬구조입니다. 더했고요. 곱했고요. 그래서 A에서 D로 가는 경우는 2가지, D에서 B로 가는 경우는 3가지. 역시나 곱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케이스 쪽에 쓸 때는 더하면 되는 거지. 엄마가 A에 내가 있었는데 엄마가 B까지 오래요. 내가 있었고 엄마가 여기서 부르는 거야. 나는 일로 갔어. 안 혼나잖아. 도착만 하면 되니까. 나는 이렇게 갔어요. 그래도 안 혼나죠. 그러니까 혼나지 않을 때 더한다. 케이스 쪽일 때 더한다. 자, 해서 9 더하기 6인가요? 정답은 15가지였다. 자, 그 다음에 2번. 동건이랑 수진이가 A에서 출발하여 B 도시로 가는 경우 한 사람이 지난 중간도시라고 하면 뭐 C랑 D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 중간도시는 다른 사람을 지나갈 수 없다. 그러니까 위아래라고 할까요? 위아래. 첫 번째, 동건이가 위, 수진이가 아래. 두 번째 케이스, 수진이가 위, 동건이가 아래. 그래야 중간도시, 다른 사람은 지나갈 수 없도록 하려면 위아래로 따로따로 가야 되겠지. 자, 동건이부터 합시다. 동건이가 위로 가는 경우가 9가지죠. 수진이는 몇 가지예요? 6가지죠. 6가지. 동건이도 가야 되고 수진이도 가야 되잖아.
동건이가 A에서 B 도시로 갔다. 동건이만 갔다. 안 되죠. 수진이만 갔다. 안 되죠. 엄마가 여기 동건이랑 수진이 아들, 딸이 있는데 엄마가 여기서 두 명을 불렀어. 동건이만 가요. 수진이 버리고. 엄청 혼나죠. 수진이만 가요. 동건이 버리고. 엄청 혼납니다. 동건이도 가고 수진이도 가야 엄마한테 안 혼나죠. 엄마한테 하나만 하면 혼나는 경우 곱해줘야 돼요. 근데 이 경우는 뭐 똑같죠? 54가지. 그래서 54랑 케이스 쪼개서 더해주시면 정답 108가지가 되는 거지. 괜찮죠? 자, 그 다음 필수 6번. 5개의 영역이 있는데 중복 사용 가능하나 인접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을 색칠을 한다. 여기 빨간색, 여기도 빨간색. 인접해 있으니까 같은 색깔은 못 칠한대요. 색칠하기 문제, 이 내신에서 일단 잘 나오는 문제인데 할 얘기가 좀 많긴 하나 일단은 기본 문제는 순서만 잘 짜주면 돼. 팁을 주면 이웃하는 영역이 많은 것부터 색칠하는 게 좋아요. A가 4개랑 다 인접해 있잖아. 그래서 일단 A 색칠하고 AND, B, AND, C 곱의 법칙으로 쭉 연결을 해보자. A 색칠하는 방법 5개의 색깔 중에 하나니까 5가지. 근데 이 A에 색칠한 걸 B에 또 색칠하면 안 되니 B는 4가지로 줄어들지. 4가지. 자, 여기다가 뭐 이렇게 색칠했어요. C 입장에서는 빨간색, 파란색 다 피해야 되니까 3가지. 여기다 색칠했어. D 입장에서는 빨간색, 까만색만 요 2개, 파란색이랑은 상관이 없죠? 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역시나 2개 빼서 3가지. 5개 중에 2개 피해서 3가지. D에다가 뭐 이렇게 또 색칠했어요. C 입장에서는 2만 색칠하면 되죠? 2는 얘네 2개만 피하면 되잖아. 파란색, 빨간색. 그래서 얘도 2가지였다. 3가지였다. 2개만 피하면 되니까 5, 4, 3, 3, 4 다 곱해주면 정답 540가지가 됩니다. 자, 발전 7번. 의외로 질문이 많더라고. 이거는 이 2가지를 구분하기가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봅시다. 100원짜리가 하나, 500원짜리 2개, 10원짜리 3개. 지불하는 방법의 수.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 일단은 뭐 10원짜리만 보면 10원짜리를 얘가 3개가 있거든. 그러니까 아예 안 내거나 1개만 내거나 2개만 내거나 3개만 내는 4가지 방법이 있죠. 50원짜리는 2개가 있거든. 아예 안 내거나 하나만 내거나 2개만 내거나 3가지 방법이 있죠. 만약에 100원짜리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아예 안 내거나 하나 내거나 2가지 방법이 있거든. 예를 들어 이렇게 선택을 했어. 10원짜리 2개, 50원짜리 하나, 100원짜리 하나 이렇게 내는 거야. 되나요? 자, 그래서 다 연결되어 있죠? 10원도 내고 50원도 내고 100원도 내야 되지? 그럼 4, 3, 2를 곱하면 되는데 24가지 하면은 틀려.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0원 지불하는 건 제외한다. 0원 지불하는 건 다 안 내는 거잖아. 그 한 가지를 빼주시면 23가지가 정답이 되겠지. 근데 오른쪽에 금액의 수는 말 그대로 내가 내는 금액 얼마냐? 얼마 낼래? 금액만 쓰면 되고 이건 수용도로 그려보시면 됩니다. 수용도 가장 적은 숫자부터 빵원은 안 되니까 10원 가능, 20원 가능, 30원 가능, 40원은 불가능하죠. 10원짜리가 3개밖에 없으니까. 50원 가능, 60원 가능, 70원 가능, 80원 가능, 90원 불가능, 100원, 110원. 경우가 많다면 땡땡땡 처리할 텐데 별로 없으니까 100원짜리가 뭐 해봤자 150원 가능, 그 다음 190원 불가능, 200 가능,
230. 다 냈을 때가 230원이잖아. 전부 다. 100원, 200원, 30원, 230원. 그럼 얘가 몇 개냐 도대체? 요 금액. 금액을 적어봤을 때 몇 개냐? 일단 여기까지 채워져 있었다면 4 곱하기 5 해서 20가지죠. 요거 빈자리 하나 있으니까 하나 빼주면 정답 19가지가 되는 거죠. 19가지.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